국민건강보험에서 발표한 주요 33개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보험 김재한입니다. 오늘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설계사들이 수술비 보험 가입을 제안하실 텐데요. 수술비 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가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살면서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즉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살면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은 큰 병에 걸리는 것과 큰 사고를 당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치명적인 병과 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암 진단비, 후유장애 특약 등을 준비하십니다. 이런 보험들을 이미 준비하셨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보험으로 대비할 만한 위험은 수술을 받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표한 자료 2020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보시면 33개 주요 수술에 대해서 2020년 한 해 160만 명이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33개 주요 수술은 참고로 OECD에서 수집하는 15개 수술과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 인원이 많이 증가하는 18개 수술을 포함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160만 명이 수술을 했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5,162만 명이니까 연간 3%의 인구가 수술을 받는다는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수술받을 확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내가 앞으로 40년 산다고 했을 때 33개 주요 수술을 할 확률은 100%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수술받지 않을 확률을 빼면 대략 70%의 확률로 수술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단순 계산이라 오류는 있겠지만 보험금을 받을 확률로 봤을 때 수술비 보험은 충분히 가입할 만한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술 건수도 2016년부터 연평균 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비용도 9.3%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험해서 적게 했던 수술도 신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쉽고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여 횟수가 늘고 그만큼 수술 비용도 비싸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술받을 확률과 꾸준히 증가하는 횟수와 비용의 추세로 봤을 때 수술비 보험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수술비 보험의 필요성을 설명드렸다면 다음으로 수술비 보험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장점을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수술비 보험은 진단비보다 경제적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비교를 하면 진단비는 심혈관 질환에 걸리면 진단금을 한 번 받고 없어지는 일회성인 반면에 수술비는 수술을 받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예시로 한 보험회사에 설계한 것을 보면 진단비는 6,480원인 것에 비해 수술비는 3,800원으로 40% 이상 수술비 특약이 진단비보다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가 진단비보다 저렴한 이유는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수술비는 수술을 꼭 해야지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재수술을 받을 때를 위해서라도 수술비는 진단비보다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수술비 보험은 실손보험보다 믿음직합니다. 40, 50대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실손의료비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점점 올라갑니다. 결국 실비는 너무 비싸져서 나중에 유지하기엔 너무 어려운 보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실손의료비 보험을 최대 사정거리는 100세이지만 유효 사정거리는 70세 전후라고 합니다. 그만큼 실제 병비가 많아질 나이에 실손만 믿기에는 불안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최고의 대안이 미리 가입한 수술비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비갱신형으로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비 보험 얘기 들어보니 가입하고 싶다 생각이 드신 분은 그럼 어떻게 가입해야 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먼저 수술비 보험은 어떤 특약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수술비 특약은 수십 가지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정리하자면 크게 질병 상해 수술비, 1호종 질병 상해 수술비, 다빈도 N대 질병 수술비, 뇌혈관, 심혈관, 암 수술비, 기타 수술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약들은 보험료도 다 다르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병 상해 수술비는 보상을 안 하는 몇 가지를 제외한 모든 수술에서 보장을 하는 특약입니다. 장점으로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고 할 수 있죠. 그 대신에 가입할 수 있는 보장 금액이 작고 보험료도 보장 금액 대비 비쌉니다. 1호종 질병 상해 수술비는 약관에 분류되어 있는 신체 부위별 수술 종류, 방법, 예를 들어서 절개해서 피를 보는 관여 수술이냐, 내시경이나 카테터 수술 같이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비관여 수술이냐에 따라 보험금을 다르게 주는 특약으로서 일종이 가장 작고 간단한 수술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크고 위험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신장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방법에 따라 5종 수술비를 받기도 하고 3종 수술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장 범위가 질병 수술비 다음으로 넓다고 볼 수 있고 암 수술까지도 보장합니다. 단점은 수술 방법에 따라 보험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다빈도 N대 질병 수술비는 회사별로 64대, 142대 등 다양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수술을 모아놓고 수술의 심각성에 따라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 수술비와 다르게 질병 분류 코드에 따라 지급을 하고 그래서 관혈, 비관혈에 구분 없이 분류 코드만 일치한다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다양한 질병에 대해 넓은 보장 범위를 가졌고 심각한 질병 코드에 대해서는 큰 보장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특약입니다. 다만 암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뇌혈관, 심혈관 암 수술비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암에 해당하는 수술을 했을 때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보장 금액이 크고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쌉니다. 특정 질병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술비는 위 수술비의 특약을 제외한 수술비로 충수염 수술비, 인공관절 치환 수술비 같이 특정한 수술을 했을 때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본인은 신한금융 플러스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보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 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기속됩니다. 보험 계약자가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 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